예, 글로벌 증시 움직임 그리고 외신들 움직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금요일 미국 주가 올랐고요. 월요일 오늘도 좀 올라줬으면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부담이 없었을 텐데 오늘도 조금 조정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. 엔화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엔이 약세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. 94엔대에서 떨어지를 않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요.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 등 굵직한 현안들에 글로벌 증시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게요.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. 네,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글로벌 마켓 나우 음력으로 2013년 첫날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. 두 번째 날인가요? 로이터 통신에서는 마감 브리핑을 올렸는데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신중 모드, 관망 모드라고 하네요.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나 오늘 좀 알아보기로 하겠고요. 다음에 현재 애플에서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기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기술업종의 신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. 다음에 연휴 지난 오늘 4일 만에 열리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이 대응은 어떻게 될지 이 방향성도 한번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먼저 마감 브리핑부터 출발합니다. 로이터 통신 보시죠. 사실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새벽 마감한 월요일장 이 두 거래일을 적당히 믹스해서 오늘 우리 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.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우리랑 비슷하게 조정 후 반등을 나타냈으니까 이건 퉁치고요. 오늘 장만 보시면 투심전심이라고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. 오늘 월가 미 증시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했다. 그리고 이번 주 여러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이런 투심에 따라서 월요일 증시 치고는 거래량도 상당히 적은 48억 1200만 주로 평소 거래량 64억 8천만 주 이 평균 대비 30% 정도 거래량 부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개별 종목 이슈 보면은 전반적인 조정 장세 속에서도 애플은 1%대 상승을 했고요. 구글은 에릭 슈밋 회장의 자사주 처분 공시에 장중 1%대 하락하면서 명암이 좀 엇갈렸다고 하네요. 애플 모처럼 저렇게 1% 이상 시장을 아웃퍼폼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나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. 그럼 이번 주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JP모간 리서치의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. 금주 주요 이벤트와 관전 포인트 중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밤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있는데요. 증시에 있어서 큰 불확실성으로 취급할 이런 재료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근데 우리 수출주들과도 연관이 깊은 중산층 지원 의지 등을 확인해보자는 설명이고요.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과연 북한이란 단어는 단골로 등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이 노스코리아라는 단어에 대한 수식어가 뭐가 나오는지를 보자. 사실 오바마 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수학시험에서 집합하고 반다이어그램 이렇게 교집합 이런 거 나오듯이 거의 유력한 예상 문제인데 북한이라는 단어 뒤에 과연 부시 때처럼 악의 축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면 큰 파장이 있을 테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대북 기조는 강경도 온건도 아닌 그냥 적당히 무시였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신에 확인은 해보자는 입장이고요. 다음 두 번째 일정은 오늘 내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인데 이 유로존 재무장관들을 모아서 유로그룹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예룬 데이셀블럼 유로그룹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네덜란드 재무장관 출신이지만 독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번에 의장이 된 약간의 매파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사람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도 약간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죠. 대신에 일본 엔저에 대해서 좀 세게 좀 한마디 좀 해줬으면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다음 일정으로는 이번 주는 아니지만 24일 우리 시간으로 다다음 주 일요일 이탈리아 총선이 있는데요.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보다는 이때 베를루스코니가 과연 재집권에 성공할지의 가능성 그 판세에 따라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할지 지켜보자는 이런 설명입니다. 이 베를루스코니는 포퓰리즘의 대부격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유로존과의 약속 따위는 버릴 수 있다. 긴축 계획도 다 뒤집을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공약을 한 상태고 이 유로존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 인사들의 우려감이 깊은 상황입니다. 자, 앞에서 보신 대로 구글과 애플은 명함에 엇갈렸는데 구글 회장이 자사주 처분했다는 공시는 주가를 약간 내리기에 충분한 재료였지만 애플은 왜 갑자기 올랐을까요?
관련 내용 보시죠.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합니다. 요 그림에 보시면은요,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전격 제트작전이라는 외국 드라마 보면은 시계에다 대고 뭐 키트 구하러 와라 이러면 뭐 자기 차랑 대화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, 이거 보고 진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애플이 이런 혁신적인 개념의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거란 소식을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아이워치가 완제품 출시를 위한 성능 실험에 돌입했다고 전했는데요. 근데 요즘에 하도 이 포토샵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작이 많이 횡행하잖아요.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는 아이워치 예상 모델 사진은 싣지 않았는데, 포브스지에서 이걸 올려놨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미출시 예상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아이워치가 안 나오거나 이거랑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포브스에서 이렇게 미출시 아이워치 예상도에 대해서 올려놨고요. 그림은 대략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윈도우 창 같은 걸 좀 작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요. 아직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아이워치의 사양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,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먼저 선보였던 커브드, 그러니까 곡면형 스크린,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기능,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키트 뭐 얘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기기와 호환이 가능한 블루투스, 그 다음에 배터리 보호를 위한 화면 자동 온오프 센서, 비밀번호 잠금 기능 등 아이폰과 거의 비슷한 기능인데, 아무래도 이 손목시계 형태로 좀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나 이런 쪽을 좀 줄이고 편의성, 그리고 절전 기능 갖추고 있는 효율성, 경제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기기로 위상된다는 설명입니다. 아, 진짜 이 아이워치가 나올까요? 나온다면 언제 나올까요? 우리나라도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, 글쎄 이런 좀 추세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삼성전자, LG전자에도 존재를 하시겠죠. 그렇다면 이런 아이워치까지 지금 기기가 점점 소형화되고 디테일해지고 또 언제 어디서나 자다가도 쓸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, 이런 트렌드가 뭘 설명하는 걸까요?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통해서 기술업종의 신트렌드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. 앞에서 보신 뭐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, 그리고 출시를 앞둔 아이워치 같은 기기를 본 결과 이 컬럼에서는 이거를 세컨드 스크린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이 세컨드 스크린이 뭐냐 하면은, 요즘은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뭐 쟤네들이 알고 보면 또 남매 아니야 뭐 이런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친구랑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고, 또 어디 맛집 나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도 해보고, 또 시상식에서 여배우가 하고 있는 귀걸이나 뭐 목걸이 어디 제품인지 곧바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, 남자들의 경우는요, 스포츠 중계 보면서 실시간으로 야 방금 누가 봐도 이거 고의적인 반칙이다 막 욕도 하고 이런 관전평도 막 올려놓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세컨드 스크린의 지배력이 높아지는데,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놨냐면은요, 이 파이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정리를 해놨는데, TV 시청 중에 이렇게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가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18세에서 24세의 경우는 80%에 달했다고 합니다.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은 어리지만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하는 게 거의 습관화돼서 점점 나이가 들면은 결국 세컨드 스크린 활용 인구도 늘어나고 지배력도 커지고 이런다는 거죠. 그래서 전 연령층을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,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85%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TV 시청 중에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한다고 답했고, 60%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, 그리고 39%는 매일매일 TV를 볼 때마다 세컨드 스크린을 이용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또 미국의 경우는 소득 수준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연간 소득 5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인데요, 연봉. 이런 소득자의 경우는 60%가 이렇게 TV 시청 중에 세컨드 스크린을 손에 들고 필요시 언제든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런 세컨드 스크린 문화는 현실적으로 TV 광고의 실시간 매출을 비롯한 광고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이 설명입니다. 따라서 국내에 모바일 결제,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, 또 게임이나 미디어 플랫폼 관련주 등 이 최근 이런 주식들의 강세는 충분히 근거가 뒷받침된 기대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찾아보려면 볼 게 참 많고 또 안 보려면 안 볼 것도 많은 이런 날인데요. 일단 오늘 우리나라 개장을 앞두고 MSCI 한국지수 지난 이틀 동안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고요. MSCI 한국지수입니다.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
반등을 또 후반영한 것도 있고 미국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같이 이만큼 올랐다가 지금은 역시 약간의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따라서 일단 외국인들이 보기에 북핵 리스크는요, 조금 시기를 놓쳤다 혹은 북한이 의도했던 이 관심 끌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약간 요거에 대해서 리스크 등급을 낮춰놓자는 투심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, 앞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갑자기 시장을 확 들어올리려는 의지는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중상 정도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이 투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.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.